일단은 근황을 또 제가 사실 파악을 하기로도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 이 검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식을 일주일 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 거의 전방위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흉통이 계속 있다고 네. 하십니다. 흉통이 계속 있는데 이 흉통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도 그 이제 산소 포화도가 너무나 낮아져서 뇌 손상이나 이제 어떤 이제 심장의 무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다 지금 하고 계시고 참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가 딱 골드 타임 이전이라서 참 맞아요.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적기에 정말 안 나와주셨으면은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전에 네. 이제 제가 한 9시 40분쯤, 30분쯤에 현장에 갔을 거예요. 이제 현장에 네. 갔는데 먼저 그 우리 김혜원 대변인님이랑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상태 어떠냐, 대변인 상태 어떠냐라고 했더니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고. 그래서 네네네. 지금 대기 상태다라고 했는데 의료진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표님 눈에 초점이 잘 안 맞고 네. 이게 굉장히 안색이 안 좋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워낙 의지가 강해서 못 하고 있다. 발만 동동 그랬었죠. 구르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보수의 어른 아닌가. 예. 또, 아니 우리가 예. 진짜 보수에 참 어른이 없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농성장을 찾아주시는 그 순간 환한 빛이 비치면서 우리에게 어른이 있었지. 우리 보수 우파의 정말 참 어르신 큰 어머니 같은 그런 네. 자상함으로 또 안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눈물도 그렇죠. 글썽글썽 네. 하시면서 정말 그간에 조금 힘들었던 마음이 자식이 엄마한테 안기듯이 이게 확 풀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싶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F예요. 살짝. 진짜예요. 살짝 F가 대문자 없어졌어. F?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강단 있고 뭔가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무표정에 가까운 느낌인데 글자 봐봐. 그 F야. F의 글씨야. 아니 사석에서 뵈면은 정말 유머 개그 욕심이 있으시고 아니, 사실 진짜 그런 게 표현력이 제가 2011년인가 그러니까 6년 7년 전에 만났어요 장동혁 네. 대표를 아, 그 그 당시에 얘기를 해야 돼, 맞아. 대전 네. 시당위원장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대전시장 출마를 한번 하셨었죠. 네, 맞아요. 손수도 대전시장. 대변인께서 네. 그때 인터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희 어떻게 영상 됐냐면 준비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럼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볼까요? 할까요? 네, 영상을 먼저 영상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거야 시스템 오류로. 오늘 저희가 여러분 좀 손수조 장비 상태가 안 TV를 좋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가 나와 계시니까 그렇죠. 직접 설명 주시죠. 영상이 그때가 이제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손수조 TV와 장동혁의 끝장 TV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콜라보를 하자.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장동혁 대전시장 후보자 그리고 직전 어제까지 대전시당위원장을 하셨던 장동혁 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예.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당대표라서 되게 약간 할 말만 하시고 무거워 보이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수조 TV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손수조가 만난 사람 해가지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그 썸네일이 뭐냐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도 결국은 지금 하는 얘기랑 비슷해 워딩이. 네. 진정성. 그러니까 이분 찐이야 진짜. 그러니까 늘 그때도 뚜벅뚜벅 원정대 뭐 그런 것도 그거는 또 하시면서 뭐였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맞아요. 후보에 대선 이제 후보 맞아. 나오셨을 때 맞아. 이분이니까 원래 체력이 되는 분이야. 맞아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냥 생으로 걸어오셨어. 불세미가 있다니까. 아니 그때부터 지는 줄 약간 알았는데. 뭐든 FM으로 해. 얼마나 예. FM으로 이분이 대장정을 얼굴이 했냐면. 색감해져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보통 식당에서 식사 저녁 하잖아요. 그럼 네. 숙소까지 차를 태워줘요. 그러면 아하. 숙소에서 다시 출발하면 되잖아. 네. 근데 다시 그 식당으로 다시 와. 그러니까 차 타고 왔던 거기로 다시 와서 네.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 그러니까 꼼수가 모든 게 없는구나. FM이야 이분은. 아니 근데 이 영상 너무 틀어드리고 싶다. 저 이거 첫 장면부터 너무 재밌어.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은 나도 꼭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도 대표님 흰 반팔 입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지금보다 이때 훨씬, 손수조 네. TV 유튜브를 그냥 제가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하던 때라서 네. 처음에 이게 각도가 안 맞았어. 예. 그랬더니 대표님이 머리가 잘린다고 지금 내 머리가 잘린다고 똑바로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동혁이라는 사람 자체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해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 영상에 그 사실 거기도 또 지금이랑 똑같이 뭐 이제 청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랬다면서요. 원래 청년들이랑 엄청 자리를 많이 하시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고 저도 그때 이제 새누리당의 미래세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인연이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해줘서 이제 장덕혁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였거든요. 네. 진짜 웃겨요. 나는 개그맨보다 더 웃겼어 이분이. 너무 재밌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표 자리가 이제 당 대표시다 보니 네. 조금은 이제 묵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도 면회하면서 대표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영상을 대표님한테 줬대요 오늘. 제가 스레드에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서 참 시간 빠르다. 우리 이랬던 적도 있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4년 머리가 전이네. 여기까지 길고 네. 그땐 제가 그냥 장례 지도사만 할 때요. 이제 따로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안 할 때라서 막 염색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풋풋해. 그러게요. 그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장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약간 이 방송 환경이 다소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마침 딱 그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죠. 근데 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로텐도어에 그때 안 계셨다 그랬지. 정성국, 그때 네, 이제 저는 있었어요. 네, 국회에 있었다가 그럼 보셨어요 그 장면? 정성국 의원이 그때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 거기에. 네, 그때 이제 옆에 다른 부대변인께서 직접 네. 그 장면을 보셨다고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정성국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니까 짜증을 냈다. 왜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쵸. 그러니까 예. 보좌진이 이제 보고를 했대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식장을 방문하셨다.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더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왔냐. 뭐 그렇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징계 철회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뭐 뭔가 이 상황이 이렇게 급 마무리가 되면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면 힘이 확 실려버리니까 이제 그게 탐탁지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네. 좀 해봐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일각에서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보수 적장자의 대관식 같았다. 그런 뭐 이런 표현을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범보수가 결집된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동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립됐잖아요. 잊혀져버렸죠, 사실. 완전히 그렇죠, 네, 완전. 뉴스에서도 네. 사라지고 그런 거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장자가 됐다라는 게 뭐 대관식이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네.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하신 상태에서 정확히 그러니까요.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왜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지의 부분, 그러니까 추구 전략까지도 마련을 해주시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거고, 우리가 사실은 심지어 어젠가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나와서 강적들 나왔던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시킬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네. 명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 분들, 그렇죠. 바른정당 가셨던. 바른정당 네. 갔었던 분들. 근데 그분조차도 이제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옥살이가 너무 사실은 억울할 만했다. 그리고 과했다. 보수의 큰 네. 어른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너무나 뻔할 뻔짜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혹은 모든 언론의 관심이 장도연 대표한테 집중이 됐고, 그 와중에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네. 이 상황이 불편하겠죠. 그 불편한 심경이 다른 방송 출연자, 친한계 출연자들의 입으로도 많이 전해진 그쵸? 걸로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윤희석 대변인이 일종의 음모론을 설파를 한 겁니다. 이 CBS 방송에 나가서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유영하 대구 의원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인식이 그쵸?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공천을 장덕 대표에게 약속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거 아니냐. 본인들스럽게 해석을 하네요. 뭐에는 이런 뭐만 이야기를 보인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막 오래 계신 게 아니고요. 단 한 4분 5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때 나온 메시지들이 정말 딱딱딱 짚을 것만 짚으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민주당의 무도함을 짚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면서 민주당의 무도함을 짚으셨고, 아니 야당 대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안 들여다본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홍익표 정무수석은 그 앞에까지 왔으면서 계단 하나 안 올라오고 그냥 패싱했지 앞으로 않습니까? 갔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건 무도함을 일단은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아니 얻은 거 없는 단식 아니다. 지금 여기서 접더라도 많은 것을 그렇죠. 얻은 네. 대단히 얻은 것이 많은 투쟁이었다라는 걸 또 짚어주셨어요. 예. 정말 딱 필요한 말씀하셨고 또 가장 제가 또 유의미하게 봤던 게 또 볼 날이 있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건강이 회복되시면 그게 바로 좋았어요. 또 네. 대통령께서 예방을 할 수 이때까지는 있는. 박근혜 전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치에 많이 메시지를 내신다거나 개입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무도하게 저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최후의 방어 수단밖에 없는 네. 이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우리 야당 대표가 이제 기운을 차리시면 언젠가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다. 함께 정치적인 이 돌파구를 찾아 나가자라는 메시지까지 저는 읽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두고 이 범보수에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이 메시지를 두고 뭐 대구시장 공천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너무 본인들의 그런 시각으로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윤희석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렇죠. 되게 굵직굵직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셨고 실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엿뜯었어요. 그 연합뉴스였나? 아무튼 그 기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근래 본 박근혜 대통령 중에 말을 제일 길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풀려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정치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안 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좀 정치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딱 안부 인사만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맞습니다. 약소하게 말씀을 내셨는데 이번에 정말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당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메시지 절대 안 하시고 딱 필요한 말씀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고요. 그 당시 제가 2012년 문재인과 붙었을 때 선거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만 들러줘도 그 지역은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상을 부산 사상구를 그 당시에 4번인가 5번을 와주셨는데 오실 때마다 정말 제 손 딱 잡고 한마디 하고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공약의 문제가 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딱 요 한마디 하고 가신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딱 필요한 워딩만 뽑힐 워딩만 딱 하시고 가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네. 분께서 이번에 대표를 찾으셔서 그렇죠.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정치적 메시지를 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러나오는 깊은 진심에 네. 의해서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한동원계가 자꾸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방문을 폄훼하려고 하자 이 유영아 의원도 바로 반박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온 이 상황에 대해서 먼 거리를 달려오셨고 단식 중단을 촉구를 하셨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글이 아니네요. 이 글이 아니고 오늘 유영아 의원이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니 근데 네. 그건 진짜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왜 허위사실 거죠? 유포냐? 네네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그 분위기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일부 최고위급 당직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리핑이 나온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라고. 근데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 그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누구 온다고 이러면서 물어보는 상황에서 서로 최고위원들도 누구 온다고 이러면서 지금 막 기자들이 어수선해지니까 혹시 이거 홍익표가 오는 거냐라고 기자들한테 되물을 정도로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시기 한 15분 전에서야 박 대통령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는 그게 내려왔을 정도로 아무도 몰랐고 장동혁 대표도 그냥 쭉 누워 있었어요. 그냥 오시는 거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오십니다라고 하니까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그 박준대 비서실장님 포함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냥 그러면 배가 아픈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뭘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유영아 의원께서 대구시장을 목표로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셨다면요. 이분이 사실 장동혁 대표 단식 3일차인가 4일차 굉장히 초반쯤에 동조 단식을 1인으로 맨 먼저 하신 분이 사실 유영아 의원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대구시장 어느 정도 뭐 욕심이 있어서 진짜 그거를 조금 플레이하기 위한 단식장을 찾은 거였다면 엄청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유영아 의원의 동조 단식은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혼자 이루어졌어요. 보셨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카메라가 없는 맨 구석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뭐 양복이나 이런 거 입지도 않으시고 그냥 난 무슨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구석에 그냥 이러고 앉아서 그냥 계속 앉아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대구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공천을 받아내겠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 몇 명 불러가지고 나 동조단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전혀 없었고 저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릴 때 여기서 뭐 하세요? 했더니 나 동조단식 중이야. 맞아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유영아 의원님은 정말 진심인 것이고 네.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도 전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안 겪어보셨다는 말이 맞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거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그때 대선 때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타이밍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같이 율동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같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위적인 그런 걸 싫어해요. 모든 것이 우러러 나야 진심으로 본인께서 우러러 나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윤석은 당신은 그러니까 선거벽 한장 못 쳐봤지. 그렇게 정치 오래 했다면서. 그렇죠. 제가 오늘 손수 대변인은 모시니까 약간 오토 사냥이 뭔지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오토 사냥. 우리 그냥 구경하는 거죠. 이동재 앵커가 진행할 때 이제 몇몇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오토 사냥을 한다. 진행자가 필요가 없다. 누님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그 추억이 쭉 나오니까 우리 그렇죠. 구독자가 3,400명으로 늘었어요. 아니 왜냐 박근혜 너무 대통령에 많이 대한 네. 향수는 저는 우리 보수파에게 누구나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우리 그 정말 이 힘에 겨운 장동혁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샷을 이 국회 안에 10년 만에 오시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투샷을 보고 눈물샘이 안 솟으면 이거는 보수파의 심장이 없는 거다. 다 맞아요. 울었어요. 맞아요. 대변인들 다 울었어요. 네. 그날 아니,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진짜 그 후들거리는 다리를 그 딛고 일어나서 그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 모습이 이거는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네. 이준우 대변인도 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물바다가 지금 됐다. 일부의 그 일명 친한동훈 개파의 분들은 전혀 딴소리 하잖아요. 왜 딴소리 하는 줄 아세요? 현장을 안 와봐서 몰라요.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그 단식 현장 속에 있었는지 범보수의 결집, 유승민, 김문수, 이준석 다 왔잖아요. 어쨌든 뭐 범보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포함해서. 김문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범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 그 현장, 그 울림을 한동훈 개파는 몰라요. 네. 아무도 안 와서 심지어 모르는 거예요. 이인재 전 의원도 왔다. 맞습니다. 진짜. 네. 주변- 올 사람 다 왔어요. 주변인들의 투정이다. 좀 이렇게 요약을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감정과 다른 인식을 공유를 하고 머릿속에 온통 한동훈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 한동훈 개가 근데 거기까지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박정훈 의원이 참 주제 넘은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박정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한번 쭉 읽어보시죠. 첫 번째, 뭐 넘버링까지 했어요. 윤어게인과 단절해라. 좀 지겹죠. 이제는 맨날 하는 말이라서. 둘째, 당직자 다 바꿔라. 그러니까 뭐 대변인이 됐건 뭐 여연 부원장이 됐건 다 갈아치워라 이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죠. 한동훈 욕하는 사람들 잘라라 이 말인 것 같고요. 3번 징계 철회해라. 4번 단응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뭐 싸우자 이건데 자 제가 왜 주제 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당 원내 의원들은 원내 공직에 들어가면은 당원 당규도 무시하고 지도부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지도부 진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전당대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키거나 좋다. 하라고요. 네. 이끌 거면 본인이 너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네. 전당대회에서 붙던지 아니면은 리더 아니면 팔로우 하던지 따르던지요. 그것도 지금 못 하잖아요. 못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비키세요. 자 이게 근데 얼마나 그리고 저는 이 친한동훈계 주장이 참 가소롭냐면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통합은 꼭 한동훈 품으라고 할 때만 통합 타령해요. 근데 그러면은 왜 윤어게인은 단절하라고 합니까? 통합이라고 할 거면 다 합치자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 주장이 참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은 한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43%를 얻었기 때문에 대주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57%그 사람들은 뭐죠? 57% 그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 그 대다수가 어쨌거나 지금 친윤 그룹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절하라 그러고 소수자인 43%는 통합하라 그러고 정체가 뭡니까? 지난 대선 경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한동훈 쪽에서 굉장히
굉장히 의기양양했던 게 마치 당심은 힘들더라도 민심은 본인들의 편인 양 그렇게 호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둘 다 졌습니다. 당심, 민심 둘 다 졌다는 거. 그렇죠. 저희 둘 다 김문수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미디어 그러네요. 대변인. 그때는 미디어 대변인 다 있었거든요. 오늘도 여러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또 같이 뭉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직자를 바꿔라, 무슨 누구랑 단절해라, 한동훈만 빼고 단절해라. 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나올 용기는 없으면서 뭐 당권 자체를 한동훈에게 바쳐라,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손수호 대변인의 말씀이 아까 너무 와닿았던 게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번 네. 전당대회 우리 국민의힘 배치 달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나오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차피 6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는 우리 패할 거다, 우리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 망해가는 그렇죠. 선거 뒤집어 쓰기 싫다,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무나 나와서 욕바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눈치 보면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언론에서 이거 맹탕, 이거 선거 될 거다. 아무도 이제 안 나와가지고 아무도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당 대표 선거 될 거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선수를 치면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따르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조용히 하고 비키면 됩니다. 다음에 당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 당신들의 리더십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비겁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자신이 없어서 다 비켜서 쓰면서 그 모든 그 굴레를 다 들고 내가 내 멍에 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나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뒷다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징계만 처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부산에 공천을 주래요. 그 지금 역대급 해당 행위로 제명 결정을 윤리위에서 지금 내렸고 최고위 판단만 앞두고 있는 한동훈을 징계 해제하는 걸 넘어서 부산에 공천을 줘야 된다. 아니 이거는 지금 통일교로 지금 엮인 예. 전재수 부산시장 공천주란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내 취지도 지금 아유, 못해야만 네. 해도 모자랄 판에 공천이라니 정말 딴 언감생심이다. 사람들 같아요. 부산 예. 출신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렇죠. 부산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한동훈 거기다 넉마자루처럼 갖다가 놓으면 다 찍는 거예요. 아니 부산 시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뭘로 보길래 지금 범법 혐의가 가득한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으면 이길 거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 가지만 솔직하게, 뭔데 당신이 공천권에 이래라 저래라 공관위원장이세요? 웃기고 있어 진짜. 지금 보니까 윤리위 결정도 마음대로 하라 마라 그러고 당직 인사도 마음대로 하라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인들이 짜여진 본인들의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자기들이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들이 그쵸. 짜여진 틀 안에서만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황당하네 진짜. 이제는 좀 현실 인식을 포기하고 그냥 안면몰수 아무 말 대잔치로 좀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주장에 누가 동의를 할까? 아니 정성국 의원이 생각이 참 듭니다. 비겁한 게 막 예.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이거 징계 처리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가 네. 이제 정말 징계되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오늘 라디오에서 네. 그랬었죠. 그러면 한동훈 네. 대표가 제명당하면 같이 따라 나갈 겁니까? 난 한 번도 탈당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 적이 이거 없다. 그냥 알리바이 쌓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난 그래도 이만큼 할 만큼 했다 이런 네. 알리바이 쌓는 건데, 아니 비겁하면 우리가 비겁한 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비켜 서세요. 그냥 그렇죠. 자꾸 용감한 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개파의 존재 자체가 되게 기괴해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손수조 대변인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을 정말 오랜 시간 지켜오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다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선거 정말 치열하게 뛰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이 공천 줘가지고 배지를 달고 있다 뿐이지 지금 이런 얘기 아무렇게나 하는 이분들 글쎄요 저는 선거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천 국면에서 컷오프 예. 당한 게 또 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한동훈 대표 시절에 공천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컷오프를 당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후보가 2명 나왔어요. 예. 그럼 한 명 목을 자르면 누구 한 명 준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그 분이 한 분 지금 또 친한동훈 쪽에 가 계시죠. 네네. 그 한동훈의 또 공천에 또 은혜를 입은 빚을 갚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거를 처절하게 뛰었고 지금 지도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네들이 나가라라고 하니까 참 이 당의 주객전도가 한참 지금 주객전도 되어 있다. 내일 제가 그분을 이런 생각이 만납니다. 들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무슨 일로 만나십니까? 결혼식을 가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네. 뭐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진짜로 그 공천안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한동훈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천 국면을 겪으면서 특히 이분이 겉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청년, 마치 개혁, 여성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것처럼 줄 것처럼 했어요. 어드밴티지를. 그랬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뜯어다 보면요. 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상대적인 수치를 예를 들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20%다 치면 청년 뭐 가산점 20%를 주는 거면 20%를 절대적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받은 득표율이 20%예요. 그럼 20 받으면 소변산으로. 이 정도밖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 그것 네. 때문에 TK에서 재선이 많았던 이유가 네. 청년들한테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우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이 바로 이중인격인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학을 뗐고요. 네. 제가 비례대표도 그 어떤 공천 과정을 제가 겪어봤거든요. 네.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심사표가 없죠. 네. 심사표가 없고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네. 명단에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례대표로 재선까지 했다. 오늘 4,000분 넘게 들어와 계세요 지금. 아유, 우리 또 손수조 감사합니다. 대변인 이건 진짜 손수조 예. 파워다. 진짜 이 티켓 네. 파워가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어제 찾아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예. 또, 아유, 예. 또 여러 또 갑니다, 출근에 오늘. 우리 구글라이브와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 그래 지금 채팅방에도 내일 뭐 자유대학이 1시 반에 집회한다 이것 좀 홍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더 정확히는 이제 그 콧배기도 안 보이던 한동훈이 또 주말 동안에 참 한모 당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지겹다 없게 그죠? 만드네요. 네, 마지막. 네. 한컷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뭐 홍준표 무슨 그 뭐 청꿈. 예, 그렇죠. 네. 커뮤니티를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 근데 이제 그 공지되는 글도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보여주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내일 한동훈 제명철회 촉구 집회를 하는데 한동훈 그 팬클럽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가서 촉구 가라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글을 몇 차례 연달아 올렸어요. 이거 저희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아, 대표님한테 내복 병원에 입고 계신데. 내복 오늘 입고 이제 오시라 했던. 그쵸. 모 방송에서도 네. 좀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 이제 그들의 감성을 우리가 오로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본의 아니게 좀 맞불 집회 형태가 좀 된 것 같아요. 이 자유대학에서는 징계 제명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렇게 네, 한동훈 제명철회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아이고. 네, 한동훈이 지금 독려를 한 내용들 뭐 고맙습니다. 네, 얘기하고요. 꼭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내복 입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꼭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영업자 문 닫고 간다라고 하니까 네. 묵말행. 전 이게 뭔가 했더니 사실 저희도 커뮤니티 세대고 30대 초반인 저도 굉장히 저런 표현 못 들어봤거든요. 애쓴다. 네, 묵말행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자.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싫어. 이상하게 줄이는 거. 너무 싫어. 별다줄. 별다질. 별다줄.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우리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런 워딩을 쓰셨어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왜 우리 대표가 단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왜 이 특검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지 알리기 위한 대국민 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냐? 모든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서 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라.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투쟁을 할 때 우리가 뭐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달라라고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면 원내대표,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면은 당협위원장, 의원들은 그걸 받들어서 지역에 내려가서 싫든 좋든 하는 흉내라도 내야죠. 근데 그와 정반대로 한동훈이라는 개인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른바 그 지지자들이 올라와서 집회를 한다고요? 여기에 저는 누가 참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하문경 당협위원장도 당협위원장이고요. 예. 이런 사람들 다 당직 달고 있으면서 이 지도부의 뜻과 반대로 간다면은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거취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해당행위입니다. 다른 게 해당행위가 아닙니다. 이 지금 범보수 우파가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시 목숨 건 단식을 계기로 해서 다 같이 뭉치자는 이 컨센서스가 성립된 이 마당에 본인들은 이 당의 전체 메인 기류와
반대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해당 행위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럼요. 해당 행위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당직자, 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 만약에 우리 당을 당적을 달고 가신다면 이분들 징계 피하기 어려울 거라 저는 개파 생각합니다. 불용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저는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초반에 이제 일각에서 뭐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해석을 놨던 네. 대안과 미래 맞나요? 그렇죠. 그 분들도 어쨌습니까 이번에 다 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 지지한다고 지지선언 또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초선 모임 하시는 초선 의원님들 심지어 김재섭 의원님도 왔더라고요. 네. 와서 다 이제 뭡니까 결집을 해야 된다. 힘을 실어주고 네, 있죠. 이제 우리 지선 국면인데 뭉쳐서 지선으로 가야 된다 목소리 다 내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고요? 이건 해당 김용태 의원은 행위입니다. 안 왔어요. 외국 갔어요 그분은. 네. 그렇게 됐고 들리라고 했는데 예. 안 들렸답니다. 자, 우리 다 기억하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 한동훈 계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표리부동하다는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께서 이 장외 집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이 장외 투쟁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지금 그런 거나 할 때냐라고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폄훼를 하고 결과적으로 뭐 장 밖에서 싸우는 것은 그구들이나 하는 짓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친 한동훈계잖아요. 뭐 황교안의 비를 바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 장 내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심 신청하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재심 기간 오늘 마감이거든요. 아, 이거 빌드업 이렇게 한다고? 재심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왜 장 내에서 문제 해결 안 하고 왜 이 합리적인 말로 해결을 안 하고 왜 장외로 나가라고 독려를 할까?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분들은 늘 앞뒤가 안 맞고요. 역사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때와 지금과 그 이제 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했던 최고위원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그 전에도 한창 우리가 장애 집회를 좀 많이 했던 당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당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네. 마치 극우 세력들만 하는 집회인 양 이렇게 예. 또 폄훼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상황. 근데 정작 본인은 열심히 집회 나가라고 내복 입고 간다고 하니까 꼭 지금은 또, 하면서 뭐 네. 아까 뭐죠? 묵말행?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뭉치고 뭐 이런 뭐 이제 뭐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면서 열심히 장외 집회 나가서 가서 나 쉴드 쳐줘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거 참 뭐 저희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동훈 우리 당원님 당원이신가 그분이? 한모 당원. 여전히 아직은 아직은 당원이시군요. 당원이죠. 한동훈 예. 당원님. 그런다고 결과가 바뀌어요? 우리 대변인단이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에 이거 오늘 끝나는 거 맞냐 했더니 네. 답변이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2시간 남았어요. 네, 네. 오늘 2시간 남았어요. 지금 달려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팩스를 하든 뭐를 하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본인한테 권리가 있다니까요. 왜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는 권리를 충분히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외로 나간다면은 전 만약 한동훈 대표가 이걸 결국은 하잖아요 내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소요가 발생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막 가진 험담이 나오고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네. 저는 진짜 이거는 마지막 남아있는 산소 호흡기 줄을 하나 더 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을 기점으로 저희도 이제는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또 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생명력이 끝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판단력이 아쉬운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참 우리가 보수 정치를 수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유형은 처음 봤어요. 질척거림의 끝판왕. 아니 그러니까 딱 이거죠. 모든 게 다 부메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윤 전 대통령 보고 무슨 말 했습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이렇게 재심을 거부하고 공개 검증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서 같이 떼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말로 바로 여론조작 범죄를 자백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검증을 없기 거부하는 때문에 자가 범인이다. 네. 그래서 얘기 짧게 짚고 가죠. 결과적으로 이 제명 의결만 남아 있잖아요. 뭐 26일 날 이제 대표님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26일 날 바로 최고위를 열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좀 논의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내 이 독자적인 기구에서
이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가 100번 양보해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면요, 뭐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모든 수단을 다 거부하고 장애로 뛰쳐나왔는데 우리가 뭐 참작할 여지가 있나요? 더 이상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아니 하물며 지금 뭐 2시간 남았다고요? 네. 그냥 2시간 남았을 때 진짜 뛰어가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그 IP 주소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그 OX 그것만 딱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 주셨어요. 10개 그냥 OX로 답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거 하나 못 하는? 김근식 네. 교수가 스스로를 이제 멀한계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동훈계와 멀어진 멀한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호에서 탈출하는 거야말로 지능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근식 교수처럼 뭐 저는 김근식 교수에 대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처럼 한때 한동훈을 지지했더라도 지금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에 정말 이제는 학을 떼서 이제 멀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